예,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이혼 전문 변호사 소연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12년째 같은 분야만 파고 있습니다. 상담은 늘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말하고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을 가져오셨죠? 오늘은 의뢰인의 정말 억울한 사기죄 혐의를 벗겨드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재미없는 법리적인 내용보다 제가 어떻게 싸웠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 빌라 호실의 잔금을 우리 의뢰인이 그 실소유주 대신 받았어요. 근데 그 실소유주가 우리 의뢰인이 잔금을 대신 받은 걸 두고 그걸 사기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신 거예요. 그 액수가 약 8천만 원이었거든요. 이 8천만 원 정도 사기죄가 유죄가 나오면 보통 실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소유주가 사실은 잔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실제로 잔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믿고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서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 이거거든요. 제가 세운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완벽한 서명 작성과 그리고 증인신문이었어요. 이 사건의 경우 서면에 크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재판부에 전달되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대로 제가 작성을 했어요. 결국엔 이 사건은 부동산에 잔금이 지급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으니까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급되는 전 과정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잔금을 수령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피해자조차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피해자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모든 경위에 대해서 그걸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서면을 제가 완벽하게 작성을 했어요. 제가 이 사건에서 작성한 서면이 제가 지금껏 작성한 서면 중 5손가락 안에 들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붙잡고 다시 또 수정하고 다듬고 그런 걸 수차례 반복했고요. 제가 지금 봐도 되게 잘 쓴 서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정리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게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모든 이런 사실관계가 재판부에게 전달되도록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증인신문에 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한 질문들이 들어가자 제가 원하는 대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계약부터 수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피고인이 전부 담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전부 피고인한테 주고 영수증도 피고인 이름으로 받았죠? 예, 맞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 매매 대금을 지급한 이유가 뭐였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맡아왔고 저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라고 하면 우리 의뢰인이죠. 그러면 우리 의뢰인은,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은 걸로 보이지요. 네, 전혀 속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이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처분행위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핵심 연결고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의뢰인분께서는 원래 이 권한을 위임을 받으신 상태였는데 원래 실소유주랑 트러블이 약간 있었고 이 의뢰인분은 트러블은 트러블이고 이거는 이제 원래가 자기가 맡은 업무다. 네, 그렇죠. 자기 업무라고 생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자기가 금전적 피해가 있는데도 네. 자기가 봤을 때는 속인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냈으니까 어쨌든 두 분 사이에 이벤트가 있다는 걸 이 피해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은 이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고 있었어, 강하게. 원래 이 사람은 속이든 안 속이든 잔금을 여기에 지급했을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재판부한테 저희가 설득시킨 거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고 여기서 다 설명 못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증인신문을 과정에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망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게 맞아요. 결국에는 이중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실소유주한테 한 번 더 지급했거든요. 예. 돌려받으셨죠? 이 피해자는 아직 그걸 못 받았어. 이 피해자는, 그러니까 사기죄 무죄는 나왔는데, 이분은 그냥 피해자인 거죠. 이거 뭐, 법리상 무죄가 나온 거지, 피해자가 아니어서 무죄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보통 변호사님이 사기 사건을 진행을 하실 때 네. 억울함을 풀어드릴 때 어떤 것들에 집중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많은 사건들이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이 떼였다거나 뭐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금을 회수를 못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통 많이 다투게 되죠.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한 건 맞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 사실은 사기죄가 되려고 하면 돈을 받을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변제 능력, 변제 의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만 잘 주장해서 인정받으면 사기죄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되게 미묘한 거. 미묘하죠, 미묘하죠. 갚아야 할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쵸, 예. 형사적 책임은 잘 하면 피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뭐 민사 책임은 당연히 인정되고요. 민사 책임은 빌린 돈을 갚아야 될 의무잖아요. 그 민사 책임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갚아야 될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사실은 못 받거든요. 강제집행도 못 하고. 근데 그래서 형사 책임을 물어서 이걸 압박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보통 사기죄 형사고소를 넣는 건데. 근데 우리가 단순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하면 사기죄 형사처벌까지 되진 않죠. 빌린 돈 안 갚았다고 다 처벌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얼핏 듣기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고 말했는데 다른 데다 쓰면은 그것도 사기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 용도 사기라고 하는데요. 빌린 용도대로 돈을 안 쓰면 그것도 사기거든요. 왜냐면 제대로 된 용도를 처음부터 고지했으면 그 돈을 안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는 거죠. 사기죄는 어디까지나 속여서 돈을 교부받는 거거든요. 그 기망에 속아서 돈을 주는 게 사기죄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사기죄가 되는 거죠. 용도를 속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의뢰인분하고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난 지 거의 5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다른 민사 사건이라든지 가족들, 지인 사건들 전부 저희한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지금도 주변 분들의 사건 터지면 저에 대한 뭐 그런 신뢰가 확실하다 보니 저한테 모든 것들을 다 의뢰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건들이 다 잘 해결될 때마다 손편지와 감사 카톡 인사를 항상 주시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버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이기도 해요. 사건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의뢰인과 이런 신뢰관계를 쌓는 게 무엇보다도 저한테는 되게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어떤 사건을 또 소개해 주실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자. 그러면 다음 사건에서는 제가 이 특수상해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에서 그 영장을 기각시킨 그 사례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